네, 잘 들리시니까. 어, 네, 어, 미니 세미나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바로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분기에 미니 세미나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원래는 이제 좀 느리게 하려고 했는데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미니 세미나 주제는 CI/CD입니다.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주제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험 IT 운영부 정수린 대리님이 이제 준비해 주셨고요. 어,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SE의 어떤 행복한 세상이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질문에 아는 것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IT 운영부 정수림 대리입니다. 이번에 미니 세미나 주제로 CI/CD 진행하기로 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먼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탑 10 테크 컴퍼니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보면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IBM, 인텔 이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고요. 보시면은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보시면 애플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존의 상승세도 굉장히 큽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없었다가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가고요. 아마존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상위에 있었던 인텔, IBM은 저 하단으로 내려갔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마존이 하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2위, 1위까지 올랐네요. 네, 애플이 1위, 아마존이 2위, MS는 3위로 떨어졌고요. 4위 구글, 5위 페이스북. 그 아래 넷플릭스가 그리고 좀 처음에는 비중이 없었는데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보셨을 텐데요. 네. 네, 이런 시대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포커스 온 임팩트, 무브 패스트. 빨간 글씨만 보시면 빠른 출시와 작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장기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 완성이 완벽보다 낫다. 코드가 논쟁보다 낫다. 라고 했고요. 구글에서는 Focus on the user and all else will follow. 네, 이거는 사용자를 섬기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말이고요. Fast is better than slow.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훨씬 낫다. 아마존은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서 첫 번째가 커스터머 오베이션. 고객에 집중하라. 그리고 무빙 패스트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네. 세 가지 글로벌 회사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무빙 패스트, 포커스 온 커스터머입니다. 자,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이걸 보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자, 아마존의 디플로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배포 주기입니다. 매일 23,000번 배포를 하고 있고요. 구글은 매일 5,500번, 넷플릭스는 매일 500번이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의 경우는 업데이트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거의 듣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러한 배포 일정이 가능한 걸까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볼게요. 자, 빠른 배포를 위해서는 먼저 뭐의 단축이 필요할까요? 개발 주기의 단축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발 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게 이 빠른 배포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 2번 프로세스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은 1번이 전제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 네,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미니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개념입니다.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뜻은 아주 작은 단위로 동작하는 서비스가 구동되도록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정의한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이해를 하려면은 기존 아키텍처 방식의 단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존 아키텍처 방식은 모노리틱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통짜로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톰캣 안에 구조를 보시면은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UX 프론트엔드 안에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톰캣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키텍처 방식의 단점은 하나의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반복적으로 재구성하고 배포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용자 관리의 프로그램이 수정되더라도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수정하고 빌드하고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소스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다수의 개발자가 각각 붙어서 버그를 수정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통짜로 되어 있었던 시스템이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능을 수정할 때는 A만 수정하고 A만 빌드하고 A만 배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의 장점은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빠르게 빌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을 하면 타 컴포넌트와의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개발자가 해당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의 위험이 덜 하겠죠. 영향도도 덜 할 거고요. 네, 두 번째 자동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요. 이 부분이 되어 있다면은 두 번째 프로세스를 최대한 자동화해서 배포 주기를 짧게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CI/CD입니다. CI/CD는 지속 통합, 지속 배포입니다. 네, 자세한 뜻을 보시면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개발 중에 지속적으로 빌드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CD는 Continuous Deployment, CI를 통과한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 서버와 운영 서버에 곧바로 배포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아래 보시면은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 있고 빌드 하면 개발자는 소스를 커밋만 하면 됩니다. 커밋을 하면 빌드, 테스트, 머지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덕션까지
자동 배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CICD를 한마디로 정의한 글이 있더라고요. 되게 부러우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내부 시스템은 빌드부터 테스트, 최종 시스템의 로드까지 원클릭 전 자동이라 단지 푸시 한 번만 해주면 끝. 이게 CI/CD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CI/CD를 할 때 장점이 뭘까요? 일단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자주 배포를 하면 위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수정을 하고 대량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머지 과정에서 이런 인티그레이션 헬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장애의 위험과 영향도도 큽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Continuous Integration,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자주 배포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도도 적고 위험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빨리 받고 빨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어떤 개발자의 이야기인데요. 만약 어젯밤에 제가 아이디어 하나가 있었다면 그걸 오늘 아침에 코딩해서 오후에 그걸 사이트에 올릴 수 있고요. 내일이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다른 시스템에서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불과 몇 주 만에 배웠습니다. 자, CI/CD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프로세스의 여러 수동 단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물론 결정이나 변경을 위해서 여러 수준의 동의를 받는 걸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급격하게 저하하며 자동화의 신뢰도와 자동화의 목적을 무시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자동화 툴을 사용할까요? 정말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각 단계별로 어마무시하게 자동화 툴이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익숙한 부분은 컬래버레이션 단계에서는 뭐 지라, 깃허브, 슬랙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빌드에서는 깃, 그리고 젠킨스, 그레들, 도커, 메이븐 뭐 이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테스트에서는 JUnit 정도가 있을 거고, 디플로이 쪽에서는 넥서스, 도커, 그리고 이건 실행 환경인데요.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뭐 쿠버네티크스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KB 손해보험에서도 작년에 한번 도입을 했었던 일부 시스템이지만 도입을 했었을 때 사용했던 툴 쿠버네티크스, 뭐 깃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툴이든 선택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먼저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 조건이었죠.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눠야 된다. 넷플릭스는 무려 7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모두 MSA로 전환하고 서버 1000개 이상으로 쪼개놨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심플한 구조에서 발전해서 현재는 엄청난 복잡도를 가지는 구조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MSA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프로세스를 보실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포에 대한 확신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배포 프로세스입니다. 디플로이먼트 플로우를 보시면은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 리그레션 테스트, 회귀 테스트, 까나리 어널리시스, 카나리 분석, 레드 앤 블랙, 그리고 글로벌 릴리즈, 이런 단계로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상세한 프로세스 구조를 보면요. 먼저 개발자는 형상 관리에 커밋과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푸시된 소스가 자동으로 빌드되고 앞에서 봤던 JUnit 같은 자동화 툴로 단위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은 젠킨스가 통합 테스트로 넘겨주고요. 통합 테스트도 문제가 없으면 또 젠킨스가 이제 배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브랜치의 개념이 나옵니다. 브랜치는 Git을 아시는 분들은 브랜치 개념이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넷플릭스는 3개의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에 보시면 테스트 브랜치, 릴리즈 브랜치, 프로드 브랜치, 이 순서로 머지가 되고 있고요. 먼저 테스트 브랜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개발자가 푸시한 거는 테스트 브랜치에 있겠죠. 테스트 브랜치에 있는 게 테스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테스트 환경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면은 릴리즈 브랜치와 머지를 하고요. 이거는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가 됩니다. 스테이징 환경에서 다시 까나리 배포를 시작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프로드 브랜치로 머지가 돼서 프로드 환경에 배포가 됩니다. 여기서 카나리라는 생소한 언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나리 배포가 뭘까요? 이제 저는 회의 시간에 이 용어를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다들 까나리 하니까 저는 그때 그냥 까나리 액젓만 생각이 나서 그냥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카나리 배포가 뭘까요? 카나리 배포란, 먼저 카나리의 유래를 알려드리면은 옛날에는 그 광부가 뭐 석탄을 캐러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가스에 굉장히 민감한 까나리아 새라는 게 있는데, 그 새를 먼저 동굴 안에 들여보내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카나리 배포란 말이 유래가 된 거고요. 무중단 배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무중단 배포 전략은 롤링 배포, 블루 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문제 상황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신버전의 제공 범위를 늘려가면서 모니터링, 피드백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파란색은 구 버전이고요. 초록색 그린은 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구 버전과 신 버전을 지금은 현재는 블루 버전으로 구 버전이 있을 거고, 신 버전이 개발되었을 때 얘를 바로 신 버전으로 엎어치기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9버전에 90%, 신버전에 10%.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9대1이었던 거를 8대2, 7대3, 6대4, 1대9.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모든 버전을 100% 그린 버전으로만 접속이 되게끔 배포하는 방식이고요. 이 사이에서 시스템 동작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절해서 새로운 버전으로만 보내는 거고, 언제든 새로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장점을 사용해서 기존 버전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버전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차세대에서도 카나리 배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넷플릭스 사례로 돌아오시면은 카나리 통해서 확신 갖기. 카나리에 배포를 한 다음에 구 버전과 신 버전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리스폰스 타임이나 실행수, 로드 에버리지 등의 그런 수치들을 비교해서 구 버전보다 신 버전에 뭔가 이상의 조짐이 있을 때는 신 버전을 다시 구 버전으로 원복하고 신 버전을 배포하지 않고, 만약에 신 버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 버전으로 배포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카나리 분석 결과입니다. 이런 수치들이 지표화돼서 이렇게 점수화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그린 버전, 신 버전으로 배포해도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자, move fast, fail fast. 빨리 움직이고 빨리 실패하라. 그러나 작게 실패하라. CI/CD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한 말입니다. 자, 마치면서 주의사항은 단순한 CI/CD 세팅이 다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CI/CD는 어떤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를 자동화하며 변경사항 지표들을 측정, 공유하고 이 모든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슬린 대리님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까나리
독가스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보낸 그 이름 유래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회의실 옆에서도 지금 아키텍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 이관하고 야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사항으로 지금 까나리 배포 방식이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일부 업무지만 좋은 환경 하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여기 나온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들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차세대 쪽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사실 뭐 작은 단위의 인테그레이션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시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 이제 락이 걸리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사실 일하는 현재 우리 환경하에서 일하는 방식이랑 동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향후에 이제 기스라는 어떤 툴 자체가 여러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개발하도록, 즉 이제 락이 안 걸리거든요. 브랜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요즘 빅테크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유닛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제 제2유닛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사실 많은 에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 걸로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상 오늘 질문 아니에요? 질문 왔어? 뭐지? 손보 작년에 도입 검토 파일럿 해보 결과는 계획은? 선보 작년에 선보 그때- 뭐 했죠? 저기 김태식 책임님 쪽에서 네. 도입했었거든요. 뭐- 저쪽 개발자 센터 대상으로. 쿠버네티스 뭐 이렇게 네. 컨테이너 환경 말씀하시는. 컨테이너랑 그때도 네. 기치랑 CI/CD 예. 있었어요. 일단 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개발자 센터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작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많은 개념들을 썼거든요. 이제 스프링 부트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기시라든지 이런 거를 썼는데, 일단은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고 굉장히 이제 좋게는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거대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라서 조금 부분적으로 아마 확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젠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느리지만 변화가 어쨌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